자, 13F 저희가 2부의 성정모 연구원과 한번 봤습니다만 어떤 걸 샀고 어떤 걸 정리했는지까지는 이제 화면으로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네. 정리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2월 오늘이 이제 18일, 19일이 돼가고 13F는 15일로 마감된 거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많은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성정모 연구원도 말씀을 주셨죠. 애플 매도를 중단했고 그니까요. 그리고 금융주를 추가 매도했다.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져왔는데 이 성연구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워렌 버핏이 직접 집행을 했던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후계자 집단 혹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집행을 했던 그런 투자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3분기 13F가 나왔을 때 어땠냐면 지금 현금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 화제가 됐는데 그리고 더 화제가 된 건 다른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량을 많이 낮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잘 나갔으니까 증시가. 그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의 분석이 뭐였냐면 워런 버핏이 이제 찰리 먼거의 사후에 자신이 은퇴할 시기를 기다리면서 후계자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끌어갈 수 있는 룸을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4분기의 13F의 모양새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미노 피자, 풀코퍼레이션, 시리우스 XM, 베리사인, 옥시덴탈을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왜 샀느냐?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샀다고 했을 때 3분기 때 코카콜라가 있으니까 샀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약간 그 소비재를 사는 것이 맞았다는 판단도 좀 들긴 합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풀코퍼레이션은 수영장 관련된 종합 컨설팅이면서 이제 설비 업체이기도 한데 이것 또한 뭐 물론 산불까지 내다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LA 산불과 더불어서 일종의 LA 내의 재건주 중에 이런 하나로. 집안 하우징 재건주 이렇게도 꼽히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 내다본 것 같기도 하고 시리우스 SM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전장 사업 그리고 네. 오디오 관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라디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고 이 베리사인도 상당히 또 그쵸. 시기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도메인 등록 만드는. 업체, 뭐 도메인 등록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추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옥시덴탈 확인할 수 있고요. 지분 축소한 게 저는 사실 더 많이 눈이 갔어요. 차터 커뮤니케이션 T모바일을 줄였는데 통신주를 줄였다. 통신주를 줄였다는 데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캐피털 원 코퍼레이션을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시티그룹까지 축소를 했는데 브라질 핀테크 업체인 누홀딩스를 줄인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홀딩스를 매입할 때 시장에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고 이 브라질 핀테크, 남미의 핀테크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코멘트를 했던 것이 또 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였기 때문에 누홀딩스를 줄였다는데도 이 핀테크의 이 축소 현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울타뷰티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잘 가. 네, 울타뷰티 안녕 했고요. 스파이와 이제 이 뱅가드의 S&P 500 ETF인 두 개를 줄였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 헤드라인에서는 S&P 500 ETF를 완전 매도했다라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됐습니다만 합치면 0.02%밖에 이 지분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서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이 소비단에 있는 화장품 업체 울타뷰티가 바로 날아간 걸 봐서는 화장품주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꺾이거나 약간 실수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라는 네.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화제의 맥주 브랜드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여기 이제 맥주와 와인을 같이 하는 곳인데 네. 쉽지 않습니다. 울타뷰티를 팔고 와인과 맥주 회사를 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재밌는 게 버핏 온께서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90%를 S&P에 묻어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강력하게 있는데
지금 회사는 이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보겠습니다. 퍼싱 스퀘어는 빌 에크먼이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지만 포트폴리오 굉장히 단촐해요. 네. 10개도 안 됩니다. 깔끔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가장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브룩필드와 나이키 더 사고요. 치폴레랑 힐튼을 팔았어요. 힐튼은 잘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4분기 딱 찍고 내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언제 팔았는 치폴레를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나이키를 언제 샀는지 이게 네. 좀 궁금하긴 한데 브룩필드는 계속해서 비중은 가장 컸기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치폴레를 팔았습니다. 치폴레와 나이키를 팔았다는 것은 약간 그 CEO 트랜지션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폴레 CEO 바뀌었고 나이키의 CEO 바뀌고 그것이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면서 바뀌었는데 네. 요거에 대한 판단을 4분기에서 13F를 통해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에셋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빅테크, 중국 빅테크 다 매도했는데 타이밍이 썩 좋진 않았어요. 아, 조금만 정말 한 참지. 3주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참지. 딥시크가 딱 이러면서 빡. 정말 그 따따상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리얼 여기는 이제 XR 안경 만드는 곳이고요. 올라플렉스, 징둥닷컴, 시프트 포 페이먼트,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이렇게 매도를 했고 신규 매수 종목에 VFC 아까 성정무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VF 코퍼레이션이 포함됐고요. 오스카 헬스, 자 헬스케어 그룹도 있고요. 캐구를 샀어요. 캐구를 샀어요. 캐구를 샀어요. 중국에서 캐나다로 눈을 딱 모았는데 신기하죠. 4분기면 관세 얘기가 한참 나오기 시작할 텐데 캐구를 샀다. 그리고 에스티로더가 완전 빠졌을 때인데 에스티로더를 저가 매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루커 핀도더를 산 게 전 눈에 띄었고 아메리칸 코스탈 보험까지 생각이 됐는데 핀도더를 샀다는 게 상당히 또 눈에 띄기도 했고 이때도 관세 얘기 엄청 나올 때인데 핀도더를 그렇죠. 매수를 했네요. 핀도더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의류 투자를 하면서 조그만 소비재를 확실히 마이클 버리가 샀다라고 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떤 측면에서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마이클 버리가 빅테크, 중국 빅테크를 팔긴 했지만 콜과 양쪽을 다 걸고, 갖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것이 손해를 본 장사는 아마도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쵸. 조금 아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에스티로더 오늘 때문에 잘 갑니다. 에스티로도 잘 가는군요. 네. 오랜만에 또 잘 가주고요. 네. 자, 아까 13F 성정무 연구원이 만들어주신 장표에는 안 써 있었던 드러켄밀러. 드러켄밀러가 수익률 왕이에요, 사실은. 아, 정말요? 찾아보시면은 작년 4분기 13F 수익률 리스트 중에 3등 했고요. 4등이 아크인베스트. 오랜만에 아크인베스트가 캡틴으로 돌아왔는데 전년비 수익률이 74%를 기록한 드레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신규 매수가 스케쳐스.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케쳐스. 신발 브랜드. 네, 유나이티드 항공 샀고요. SLM 학자금 대출업체예요. 금융업체. 그리고 테슬라를 사서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요게 기사가 또 많이 네, 되더라고요. 요게 많이 됐는데 비중을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테슬라 자체의 비중 그렇게 크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일단 신규 드러켄밀러가 테슬라를 샀어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재밌는 건 테슬라보다 아마존 산 게 사실은 더 눈에 띄었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웨일 위스덤에 딱 들어가면 첫 장에 아마존 샀어라고 딱 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테슬라 산 거에 더 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고요. 비중 축소 원래 쿠팡 되게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 쿠팡 많이 날리셨습니다. 아쉬운 모습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테라 울프 비트코인 관련된 업체도 갖고 있었다가 비중을 축소했고요. 브로드컴 비중을 축소했어요. 이게 4분기잖아요. 네. 이 4Q에는 브로드컴이 아주 잘 나가는 12월을 보냈던 걸로 모두가 기억을 하는데 드러켄밀러는 아쉽게도 에브고를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어떤 모양새였을까요? 사실 몇 퍼센트의 수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2월 중순 이제
까지만 들고 있었어도 수익률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주에 실적 발표가 제가 브로드컴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때 거의 2주를 말도 안 되게 올랐고 지금의 메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맥7 아니고 M7 아니고 배트맨이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이제 12월 중순부터니까 브로드컴 비중 축소 어떤 연유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테라 파마슈티컬스가 테바 파마슈티컬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매수를 매수하신.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테바를 왜 추가 매수했는지 보여요. 이 테바의 수익률이 530%를 찍어줬습니다. 네, 테바가 거의 약간 그 제약주 중에는 테마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수익률이 테바에서 거의 다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져가는 측면에서 비중을 확대한 걸로 보이고요. 재미있는 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케이블, 광고, 그다음에 혹은 엔터테인먼트 어떤 측면의 추매일지는 조금 이 워너브라더스의 사업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건데 이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 워터가 또 화제가 무지막지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금요일장을 끌었던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테슬라를 상당히 많이 신규 매수했고요. 모더나도 신규 매수해서 네. 시장에서 주목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가 무려 무슨 바이러스요? 노로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바이러스인데 모더나는 백신이죠. 됩니까? 여튼 모르겠어요. 모더나는 백신이다. 전 맞을 생각이 있어요. 네. 귤 열심히 먹을 거거든요. 60만 주를 추가 신규 매수했다는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 워터 소식 속에서 이 최대 매수가 약간 엇갈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인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로 했던 브릿지 워터의 13F였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를 좀 매도하는 구석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단을 좀 매수하고 생각보다 AI단 그리고 지금 빅테크 쪽도 조금 추매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헷갈려 하지 않나. 이번 그러니까요. 13F가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분위기를 살짝 몰지 않았는가라는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2년 연속으로 지수가 올랐고 때문에 이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큰 투자를 할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요 며칠 계속 방송하면서 지수가 얼만큼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막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튀는 종목들 혹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다는 건 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13F에서도 이렇게 막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예고편처럼 보여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13F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꽤나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